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프리마켓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시간에는 젠트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투자 감각,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어제 발표된 수치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3개월 만에 증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10월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42,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번엔 특히 이제 ADP의 이런 그 데이터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금 지표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민간 데이터에 조금 이제 의존하게 되는, 지금 고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결국 그런 부분을 이제 일부라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그 민간 이런 뭐 보고서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의 전망치가 22,000명 정도 됐었는데 크게 좀 상회를 했죠. 그러니까 8월하고 9월 연속 2달 동안 이제 감소를 하면서 고용시장의 우려가 좀 이제 계속해서 증폭이 됐었는데 이번 10월 데이터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내용을 뜯어보면은 운송이라든가 공공사업 쪽에서의 증가세가 한 47,000원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이제 이 증가세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4.5%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민간 고용이 일단 7월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채용 자체는 올해 초와 대비해 봤을 때는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렇게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일단 고용에서 한번 해고를 당하면은 거기서 이제 새롭게 고용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지금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고용시장이 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좀 오늘 또 이제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약간 보니까 10월 달에 해고 규모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한 180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내용을 좀 보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IT, 테크 쪽에서의 어떤 해고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왜겠습니까? 결국 AI가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인력을 갖다. 이게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AI로 인력을 대체시킬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향후에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면은 상당히 좀 이거는 우려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하루 사이에 상반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ADP 민간 고용 일단은 좀 시장의 우려를 조금은 완화시켰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해고 규모를 놓고 보면은 이게 많이 증가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과연 지금 7일 날 공식적인 고용 지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정대로 만약에 발표가 될 경우에 지금 일단은 지금 예상치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한 6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실업률은 4.5%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런 공식 지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망대로라면 고용이 좀 악화되는 상황일 텐데 만약에 해당 지표가 안 나온다면 네. 사실 ADP 이 민간 고용 지표가 좀 벤치마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이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후퇴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ADP 민간 고용만 놓고 보면은 일단 7, 8월보단 좋아진 건 맞는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떤 최근에 어떤 채용의 추이라든가 네. 또 요번에 나온 이제 최근에 어떤 해고의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고용시장은 여전히 좀 부진해요. 지금 경색이 돼 있고 확실히 지금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때 지금 공식 지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겠지만은 네. 저는 지금 일단 12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한 60% 정도까지 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의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 좀 앞서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네.
지금 일단 이 고용의 둔화는 확실하게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연준은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의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을 보더라도 금리 인하가 좀 나와줘야 할 텐데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프리마켓에서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 따라서 대부분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프리마켓에서 낙폭을 좀 줄인 퀄컴입니다. 현재 1.98%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 확인하고 갈까요? 사실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순이익만 놓고 보면 7년 만에 분기 순손실이 났어요. 근데 이게 메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전에 메타의 실적에서 순손실이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금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 그 규정이 바뀌면서 이번에 이제 일시에 좀 이제 그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순손실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칩의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양호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추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 회계 분기에 있어서의 어떤 실적 개선의 가이던스를 회사 측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던스가 내놓은 것이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소폭을 상회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더 큰 걸 기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조금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일회성 손실인 건 알겠고 네. 좀 시장의 기대치를 좀 더 높이기를 원했었는데 그거를 충족을 못 시켰다고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프리마켓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 정규 시장까지 이어질지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해석은 지금 시장 기대에 조금 못 미쳤다, 실망이다. 일단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세금보다는 일단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것 자체가 하락의 원인이다. 네. 네, 이렇게 좀 짚어보겠고요. 자, 퀄컴은 내리지만 ARM은 반면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2.5% 상승인데요. EPS와 매출 모두 잘 나왔죠, 대표님? 사실은 ARM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던 것이 최근에 보면은 그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구동용 칩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뭔가 이제 그런 그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ARM의 이런 설계 기술을 뭐 여러 빅테크들에서 좀 이제 우리도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이었던 그런 그 오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ARM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상당히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ARM 오늘 이제 주가의 흐름 뭐 놓고 봤을 때 이런 실적의 어떤 호전도 나타나고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좀 뉴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지금 ARM의 대주주는 소프트뱅크거든요. 네. 근데 소프트뱅크가 사실 올해 초부터 그 마벨에 대한 인수설이 굉장히 나왔었어요. 이게 마벨을 인수를 해서, 마벨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소프트뱅크의 그 의도는 하드웨어 쪽을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ARM하고 합병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게 좀 약간 틀어졌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지금 2번째 나오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소프트뱅크의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마벨 테크놀로지를 인수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일단 한번 좀 어긋난 것이 다시 또 대추진에 들어간 것 같은데, 과연 2번째는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마벨도 그렇고, ARM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글쎄요, 이게 과연 ARM 입장에서 호재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ARM 자체가 지금 워낙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칩 설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거의 독보적인 그런 그 영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주주의 어떤 의도가 ARM한테는 얼마나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뭐 오늘은 이런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ARM은 이렇게 좀 어떤 회사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주가는 참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네. 빅테크들의 어떤 주가 흐름이 좋을 때도 ARM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는 조금 ARM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금 눌려 있을 때는 ARM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또 매수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마벨 인수
인수 이슈와는 조금 네. 이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RM은 뭐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고 하지만 마벨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 때문이지 지금 6%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벨한테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ARM은 마벨 없어도 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마벨한테 훨씬 더 좋은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마벨에게 호재인 이슈까지 좀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새벽 1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데요. 오늘은 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게 지금 뭐 협상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이제 노모디스크나 일라 릴리하고 이제 협상이 끝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가격 인하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됐고 결국 이제 그 저용량 제품을 $150 미만, 그러니까 딱 $149에 판매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RX로 해가지고 아예 그 지금 웹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그 치적을 홍보하고 이제 이런 쪽의 웹사이트인데 여기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비만약들을 팔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저소득층인데 비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소득층일수록 건강한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크푸드를 많이 먹기 때문에 비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거는 이들을 겨냥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보면은 보험 혜택도 여기다 집어넣을 것이고 보험 혜택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서 이제 이 비만약의 어떤 그 약가를 인하시킴으로써 이거는 저소득층을 겨냥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마 저는 뭐 이제 오늘 발표가 아마 그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결국 이게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의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지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뭐, 한 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도 전체 약의 어떤 전체에다가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건 아주 일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저용량 제품을 아마 따로 저는 이거 갖다 패키징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이런 쪽에 좀 이거는 정부의 어떤 정책을 좀 이제 우리가 따라가 주면서 그들의 이익도 챙기는 쪽으로 저는 갈 것 같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또 경구용 비만약도 뭐 이제 내놓을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쪽에서의 협상이 지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 굉장히 뭐 부정적으로 작용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또 이제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지금 뭐 주1회 주사용 그리고 더 나아가선 경구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향후에는 오히려 그런 쪽에서의 어떤 시장의 또 이제 확장이라든가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좀 내리더라도 시장을 더 키우면은 오히려 이것은 더 회사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트럼프와의 협상을 거치면 어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화이자도 협약 이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라일리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자, 트럼프가 이렇게 1시에 발표를 하고 내일 오전 6시쯤에는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와줄까요, 대표님? 지금 결국은 이제 관건은 그거죠. 그러니까 뭐 1조 한 4천억 정도 되는 그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이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여부예요. 지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일부 그 운용사들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통과가 될 것이냐, 이제 통과 안 되면 뭐 머스크는 떠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이고, 그래서 머스크가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꼭 머스크가 테슬라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일반 주주들은 사실은 머스크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 주가 오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지금 약간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제 일단 테슬라의 주가는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반영을 한 건데 지금은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뭐 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그래도 통과 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머스크에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또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는 통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짚어갈까요? 네. 구글 새로운 칩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우리
에이펙 전반에 왔을 때 그때 네. 이제 구글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이제 이게 7세대 그 AI TPU, 그러니까 GPU가 아니고 GPU는 엔비디아 거고 TPU가 이제 구글의 건데 네. 아이오노드를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정식 출시. 이게 이제 기존의 TPU 대비해서 전력 수효율이 한 30배 이상 향상이 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새로운 그 7세대 AI 칩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엔비디아를 제외한다라면은 이러한 우리가 얘기하는 ASIC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건 전 구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향후에 그렇다면은 지금은 일단은 구글이 자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거 칩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쪽으로 과연 판매를 하거나 이게 확장성을 보여주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만약에 그런 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향후에 굉장한 경쟁자로 부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향후에 이 부분을 시장의 확장을 꿈꾸느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향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관망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파벳의 따끈따끈한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암페놀을 봐야 되는데 암페놀이 사실은 지금 제가 이걸 120달러에 매수가 목표가가 130달러인데 네. 지금 140달러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취익은 챙기시고요. 만약에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엔비디아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계속 이거 뭐 암페놀을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전선주들이 많이 오르는데 딱 암페놀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광케이블 뭐 이런 쪽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확장과 더불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만약에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수익이 뭐 거의 20% 이상 났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저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넘어서 간 암페놀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도 바로 이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모아가는 종목부터 볼까요? 오늘 모아가는 종목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머크예요. 사실 뭐 이제 머크가 주가는 지금 좀 최근에 부진해요. 이게 부진한 이유가 2분기에도 실적이 약간은 기대치 못 미쳤고 3분기도 그렇습니다. 2분기는 가다실의 판매가 예상보다 못 미치면서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았고 3분기는 키트로다가 좋았는데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장기 부진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머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제 포트폴리오는 뭐 최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키트로다가 뭐 여전히 전 세계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가지고 있고 그밖에 뭐 지금 뭐 웰류레그라든가 또 이제 뭐 림파르자라든가 또 이제 뭐 렌리마라든가 이런 면역 항암제들의 어떤 라인업은 계속해서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항암제 외에도 뭐 백신이라든가 뭐 심혈관 치료제 또 동물의약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견조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의심할 여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지금 14년 연속으로 배당을 하고 있고 올해도 배당 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과매도 구간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기관들은 오히려 보유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머크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굉장히 좋은 매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기는 주일 1회 그리고 기간은 3년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배당 잘 되는 종목들 많이 가져와 주시는데 오늘 머크 주 1회 3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도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예, 프로그레시브입니다. 이게 미국 민간보험으로는 2위 업체인데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3분기 실적이 부진해요. 그래서 이제 빠졌는데 결국 부진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반기부터 보험료 인상이 조금 이제 둔화가 될 것이다. 지금 계속 보험료 인상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둔화될 것이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은 손해율이 이제 하락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둔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선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주가는 빠졌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또 하나의 매수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레시브의 가장 강점은 운용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 IB들보다도
이 ROE가 높습니다. 거의 2배예요. 34%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경쟁에서의 우위라든가 또는 자본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면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PER이 12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년의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주가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정도의 수준, 그리고 목표가는 $240. 그리고 손절 라인은 $180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프로그레시브입니다. 매수가 $209, 목표가 240, 손절가 $180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동근 대표님의 종목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5분 정도 뒤에 뉴욕 증시 개장합니다. 증시 개장 시간 1시간씩 미뤄졌다는 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